오케이, 2025년이네. 수원, 겨울방학 얼리버드 수원 시작했고요. 대략적으로 수원 전체에 대한 단원명, 리마인드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원래 수원은 1단원의 원래는 지수와 로그, 지수로그 함수라고 할게요. 지수로그 함수란 단원이 있고요. 2단원의 이름이 뭐냐, 종민이야? 삼각 함수고요. 그 다음에 중경은 원래 3단원 이름 뭐였지? 수열입니다. 대단원은 이렇게 1, 2, 3 이렇게 있는데 나는 내 교재는 수업이 3단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로그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로 마무리를 하는 순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야. 그래서 오늘 내 책의 1단원은 수열 파트의 첫 번째인 등차 수열, 두 번째 단원이 이제 등비 수열, 세 번째 단원 이름 혹시 기억나나? 까비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이었어. 이 순서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로 넘어가면 당연히 뭐 지수가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가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함수 뭐 로그 함수 순으로 배워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삼각함수로 들어가면 뭐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지금 도형 파트도 있었지. 자, 대략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열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우리의 목표는 등차 수열부터 한 등비 수열 절반 정도까지 수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1시 반에 만났고요. 대략 5시 정도까지 3시간 반, 좀 길어지면 4시간 정도를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겠죠. 저녁 시간 대략 뭐 45분에서 50분 정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대략 6시부터 10시까지는 과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과제를 진행할 때 뭘 해야 될지는 좀 이따가 돌아와서 얘기하도록 하고 어차피 이 강의 시간도 우리 3시, 4시에서 지지고 볶고 있을 겁니다. 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개념 설명 이해 안 났던 건 다시 받고 그러면서 절대로 방학 때 주의해야 될 딱 하나 밀리면 안 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얼리버드라는 걸 하는 거긴 한데 알겠지만 만약에 오늘의 과제를 밀리잖아 그럼 내일은 수투 공부해서 그것도 또 있어. 언제 숙제할 시간이 있겠냐? 없어. 게다가 또 다른 과목 과학도 2개씩 할 거고 막 영어도 국어도 할 거 아니냐? 절대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제 시간에 집중해서 해주셔야 되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 뭐 숙제할 시간에 잘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수열부터 한번 얘기를 쭉 펼쳐보도록 합시다. 내 얘기만 잘 집중해서 들어주면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얘기까지 다 할 거지만 내가 이해 다 잘 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1단원 등차 수열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나를 알아요, 너는? 중겸이도 원래 학원 다녔었어? 여기? 네. 너도? 네. 오케이. 오다가다 내 이름은 바뀌었구나. 종민이는 뭐 1년 전부터 갔었고. 오케이, 자 등차 수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이 뭐냐? 일단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야, 수열이 뭐야?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이 아니야. 수열은 규칙이 없어도 돼요.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 말 그대로야. 근데 그 중에 당연히 규칙이 없는 나열이면 우리가 공부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수열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유명한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천천히 리마인드 합시다. 그래도 여름방학 때 얼추 들었으니까 조금은 알 거란 말이지. 등차 수열이 뭐냐? 등차 수열이 뭐였지? 내가 앞으로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너네들 계속 물음을 계속 던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내 질문은 한 5초 전에 내가 말했던 걸 또 물어보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걸 물어볼 거예요. 완전히 너네 기억 속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지. 까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뭔가 질문을 했어. 그럼 5초 전에 내가 무슨 얘기했지 또는 책에 뭐가 써져 있지를 보면 돼요. 등차 수열이 뭐예요?
맞아. 잘 읽게끔 책을 열심히 다 써놨어요.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그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 칠판 보면 이런 거겠지. 뭐 1, 3, 5, 7 쭉쭉쭉쭉쭉 뭐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치면 아 얼마씩 커지겠구나 느껴지고 2씩 커지겠구나가 느껴지고 자, 이 등이 한자로 무슨 등이냐? 같을 등이고 차이는 말 그대로 차이다 이거야. 차이가 일정한 수열도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1에서부터 3까지 얼마 커졌다고? 3에서 5도. 자, 계속 2씩 커지고 있었네.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더하는 이것을 각 항들의 공통된 차이다 해가지고 줄여서 무슨 차? 공차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영어로 뭐니까? 디퍼런스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벳 보통 뭐를 쓴다? D를 쓴다. 이제 공차는 D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자, 일단 A의 N 이게 무슨 뜻이었지? 몇 번째 항? N번째 항 뭐 이런 뜻이었을 거야. 자, 그러면 A의 N 플러스의 1이라는 건 바로 N 플러스 1번째 항일 테니까 얘는 A의 N에다가 뭐만큼 더해준 거야? D. 그치? D만큼을 더해준 거.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관계식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라는 관계식이 나왔을 거야. 맞지? 일단 여기서 이거 하나 해놓자. 그 수열의 한 간의 관계식을 앞으로 무슨 식이라고도 부르냐면 정화식이라고도 부를게. 정화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요즘 교과서에서는 사라졌으니까 교과서는 없지만 내 교재에도 있고 그냥 앞으로도 많이 쓰니까 그냥 알아둡시다. 수열 간의 관계식을 우린 정화식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짓을 해보자. 자, 내가 첫 번째 항 A의 1을 그냥 이름 A라고 할게. 자, 그러면 A의 2는 A 뭐에다가 D 더하면 되는 거였지? A 1에다가 당연히 D 더하면 돼. 근데 A1이 A니까 뭐 더하기 D라고 쓸 수 있고 A 플러스 D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다 눈치 깠을 거야. 근데 내가 일부러 천천히 가는 거야. A3은 A2에다가 뭐 더하는 거라고? D. 근데 A2가 이거라는 건 A 플러스 몇 D였다? 2D. 뭐 똑똑이들은 벌써 눈치를 깠다 이거지. 아, 결국 이것을 일반화하면 A의 N은 맨 처음 A에다가 D를 몇 개 더하면 되게? 그 규칙을 네 스스로 느끼면 돼. 아까 말했다시피 수열에는 규칙이 없지만 우리는 규칙이 있는 등차 수열의 등비 수열을 배우는 거라고 했고 그 규칙은 상식만 가지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열을 통해서 관찰하시면 돼. 자, 따라서 A에는 그치? A에 2일 때 한 번 더 했네. A에 3일 때 2번 더 했네. 그러니까 A의 N은 A에다가 N-1번의 D를 더하면 되겠다. 이런 관계식이 나왔지. 맞냐? 이것을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이제 일반항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슈? 자, 여기는 이제 기본.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자유롭게 가져갈 거야. 등차 수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 봐봐라. 원래 방금 우리가 공부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몇 D? N-1D 였음. 얘를 그냥 전개만 좀 해볼게. 그러면 D 곱하기 N 이거 먼저 전개했고 플러스 A-의 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당연히 우리가 함수 얘기를 할 때 fx는 뭐 x제곱 이렇게 fx 얘가 정의역의 원소예요 x제곱 이렇게 하는 것처럼 an 수열은 바로 정의역의 원소가 자연수 n인 거지 않냐? 그렇다는 건 결국 이것은 누구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읽으면 되고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읽으면 되고 여기서 잠깐 리마인드가 있는 거야. 1차식 우리 수 어디지? 수상이겠다. 수상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 중딩 때도 배웠지만 y는 몇 x 플러스 몇 이런 1차식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이미지였냐? 직선. 따라서 등차 수열은 1차식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미지? 직선의 이미지. 요게 이제 어려운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가져가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을 때, 즉 y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거 세우고 싶을 때
두 개의 정보를 알아야만 식을 세울 수 있었음. 뭐랑 뭐를 알아야 식 세우더라, 직선은. 점과 표준일과. 오케이, 첫 번째 기울기 알았어야 돼. 뭐 굳이 쓰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볼까? 그 다음 또 뭐 알아야 되지? 지나는 한 점. 굳이 뭐 y절편이 필요 없고 뭐 3, 뭐든 뭐 4, 뭐든 아무튼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됐었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의 이미지니까 직선이라는 건 두 개가 필요했어. 그럼 이걸 등차 수열의 얘기로 좀 바꿔볼게요. 자, y는 ax 플러스 b처럼 이제 x라는 변수 앞에 곱해진 게 당연히 기울이지 않냐? 그럼 여기서 변수 앞에 곱해진 게 누구야? d. 바로 직선의 기울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등차율에서 뭐다? 공차 d라는 거지. 맞아? 그 다음 지나는 점, 편하게 뭐 한 점 이렇게 하면 수열에서는 한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한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은 분명 이거였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A가 뭐죠? 첫 탕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당연히 D는 뭐, 무슨 차? 공차.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기본 공식으로만 생각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필요한 정보가 첫 탕이랑 공차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 직선도 마찬가지냐. 기울기랑 y절편이어야 돼? 아니면 그냥 점 하나면 돼? 점 하나면 되듯이 등차 수열도 공차는 당연히 필요한데 꼭 첫 항이 아니라 그냥 A3이든 A4든 상관이 없이 하나의 항만 있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example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이 볼게요. 풀이도 적혀 있으니까 너네가 필기할 건 아직 없습니다.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항 A1이 9고요. 그 다음 공차 D는 3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7번 보자. 두 가지 방법을 해볼게. 이렇게 일반항 공식을 외운 친구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A에는 자 저대로 불러보자. 뭐 더하기? 9 더하기 n-1 곱하기 얼마? 3.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얼마였다? 3의 플러스 이렇게 두 줄이 필요할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고. A1이 9라는 건 그냥 점으로 생각해봐. 뭐, 9라고 생각하자, 머리로. 1,9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D가 3이라는 건 무엇이 3이다, 직선에서? 기울기가 3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그냥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3x 뭐 이렇게 질러놓으면 되잖아. 기울기가 3이니까. 그 다음에 1,9 지나게끔 이 정도 머리는 쓸 수 있잖아. 플러스 얼마야? 6.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줄만의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꼭 첫 항을 일 필요는 없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example은 이번에 첫 항이 안 주어졌고요. A에 3이 오라고 치자. 그 다음에 공차 D는 4다라고 칩시다. 자, 기본밖에 모르는 친구는 일단 여기 상황에 아이씨 A3가 주어져서 일단 뭐 구해야 되겠네. 멍청이 생각을 해봐. 일단 뭐 구해야 되겠네. 첫 항 구해야 되겠네. 그럼 일단 A1부터 구해봐. A1은 A3에서 얼마 빼야 돼? 2D. 암산해보면 얼만데? 마이너스 3. 아, 이제야 공식 써야지. A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뭐 곱하기 D? n-1D.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겨우 4n-의 7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지. A3은 5다라는 건 등차 수열에서야 뭐처럼 보고 3,5로 보고 기울기가 얼마다? 4로 보자. 그럼 다시 안 쓸게. 그냥 기울기 4 질러놓고 3,5 지나게끔 세우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등차 수열 이미지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직선이요 라고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반한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식을 빨리빨리 세울 수가 있다. 됐냐? 아니면 이런 찌꺼리도 가능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칸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할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야, A1하고 A3 몇 칸 차이야? 2칸 차이입니다. A의 n과 A의 n 몇 칸 차이야? 물론 n이 더 크다고 하자. n-n 칸.
즉, 두 수열의 항이 몇 칸 떨어져 있냐는 어려운 생각 없이 요거 밑에 있는 거, 이거 인덱스라고 부를 거거든. 인덱스 그냥 단순히 뺄셈해주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생각도 될 것 같아. 아까 여기 봐봐. AN은 A 플러스 N-1D라는 이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생각해봐. 야, N번째 항이 AN과 첫 번째 항이 A1. 인덱스를 보세요.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이거? AN하고 A1은 N-1칸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제 공차를 N-1개 더해줄수록 되는 거야. 그러면 간단한 질문. A5는 A2 플러스 몇 D 하면 돼요? 3D. 이런 거 가능하지? 그러면 아까 봤었던 이거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봐봐요. A의 N은 A3 플러스 몇 D게? N-3D야.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 A3가 얼마냐면 5였죠. 그리고 D가 4니까 4 괄호 N-3. 전개해보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세울 수도 있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항 이런 거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직선을 세울 수 있듯이 등차수의 일반 항도 공차랑 한 항만 알면 자유롭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겠죠. 오케이, 첫 번째 잘 지나갔고 세 번째 등차 중항이라는 걸 갑니다. 자, 보자. 세 개의 수 A랑 B랑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룬다고 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A에다가 얼마큼 더해주면 B가 된다. 공차 D. 여기도 당연히 공차 D. 만큼을 더해주면 C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지. A는 거꾸로 B에서 얼마 해야 돼? D만큼 빼야지. C는 B에다가 얼마 해야 된다고? 플러스 D. 따라서 이 두 식을 더해주시면 A 플러스의 C가 몇 B? 2B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하고 1, 3, 5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앞으로 한글로 기억해 둘게요. 등차 수열의 중요한 성질 한글로 할게. 양옆의 합은 가운데 몇 배? 가운데 2배. 자, 이렇게 말로 기억해둘게. 등차 수열 중요한 성질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 됐냐? 얘를 조금 멋있는 척하고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것 뿐이거든. 이제 뭐 A, B, C 이런 식 안 쓰고 좀 잘난 척 해볼게. A의 N,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있을 때 2배의 A의 N 플러스 1, 즉 가운데 2배가 뭐다 하기보다 AN과 AN 플러스 2다. 뭐 똑같은 얘기를 잘난 척한 것 뿐이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지?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야 되는 건 꼭 이렇게 A의 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이렇게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뭔 말이야? 예를 봐봐. 1, 3, 5, 7, 9 이렇게 있다고 칠 때 먼저 이렇게 볼게. 1, 3, 5. 가운데 2배는 양옆의 합 맞고요. 3, 5, 7도 맞고 5, 7, 9도 맞아.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같은 간격으로만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1, 5, 9에 대해서도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다 이거야. 요게 바로 이제 좀 이따가 나올 등차 수열의 합을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조금 몇 가지만 연습을 해볼게. 이그젬플하고 이제 밑에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여 좀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1번 A1 플러스 A5 방금 한 거랑 똑같네. 자, A1하고 A5의 가운데 항은 얼마냐? A3.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칸수 차이를 단순히 1과 3을 뺄셈하면 됐던 것처럼 칸들의 중간 찾는 것도 1하고 5, A 무시하고 그냥 숫자들의 중간 먼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가 A3. 그게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고. 자, 그러면 두 번째. A의 1, 3, 5, 7. 요거를 한번 해보자. 두 가지 방법 해볼게. 자, A1과 A7의 가운데는 누가 있나? A4. 그럼 그게 몇 개 있고 일단? 2개. 자, 마찬가지로 A3, A5도 A4가 몇 개 있어? 2개. 자, 그래서 이것은 총 4배의 A4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물론 이렇게만 안 틀려. 야, A1하고 A3은 몇 A 몇이랑 똑같아? 2A2. A5랑 A7은 종민아 2A6. 자, 그럼 이것들의 덧셈이니까 먼저 A2랑 A6 가운데 뭐가 있어? A4. 그럼 일단 2로 묶은 다음에 A4가 몇 개? 2개.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뭔가 덧셈을 관찰할 때 가운데로 몰려는 사고, 이게 등차 수열의 합에서 많이 보일 거야.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야. 자,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 등차 수열의 일관항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서 합까지를 공부해야 좀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 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일단 유도하는 과정을 좀 같이 보자. 첫 번째 항 A1을 그냥 A라고 할게. 그냥 공차는 D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일단 SN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하자. 뭐 알파벳 S는 sum and S겠지. 자, 이것을 첫 번째 항 A의 1, A의 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서 이제 A의 n까지를 다 더하는 거. 이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을 볼 건데, 뭐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가우스라는 아저씨의 설화. 1부터 10까지 어떻게 빨리 그렇게 더했니? 천재님 했던 그 얘기를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일단 A1이라는 게 뭐냐면 A였고, A2가 뭐냐면 A 플러스 D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AN이 뭐지? N-1D. 이제 가우스 아저씨가 이걸 구하고 싶었는데 어떤 짓걸 해봤냐. 똑같은 SN이라는 걸 쓸때 거꾸로 써봤다 이거야. 맨 뒤에 있었던 A 플러스 N-1D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A까지 썼다 이거지. 자, 그러고 더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SN이라는 게 2배가 될 건데 세로로 보자. 이제 요거랑 요거 더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몇 A 플러스? 2A 플러스 몇 D? 자, 이런 게 생겼는데 A1부터 AN까지 당연한 얘기지만 몇 항이 있는 거야 이거? N개 항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똑같이 N개 여기까지 있었더라. 그래서 첫 번째 공식으로 하면 SN은 뭐냐? 2분의 말로 외우긴 해야 돼. 2분의 뭐 괄호? N 괄호 2A 플러스 몇 D? N-1D. 뭐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되긴 한다. 그치? 자, 근데 이렇게 공식으로만 외우는 건 이제 바보 같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을 바꿔가보자. 여기 있었던 2A 플러스 N-1D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지를 생각해봐. 쭉 쓴 거랑 반대로 쭉 쓴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맨 첫 번째 항과 맨 무슨 항? 마지막 항을 더한 결과물이 이거다 이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A 플러스 N-D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거를 생각을 하면 2분의 N 한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뭐구나? 끝항이구나. 뭐야? 치읓은 쓰고 끝은 쓰고 또 뭐니? 첫 항 플러스 끝항이구나. 이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의미를 더 발전을 시켜볼게. 아까 바로 직전에 우리 등차 중항이라는 걸 했었지. 그게 다시 나옵니다. 자, 대칭성을 이용한 등차 수열의 합을 보러 갈 거야. 방금 봤었던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 SN이라는 게 뭐였냐면 2분의 N 괄호 무슨 항 더하기 무슨 항? 첫 항 더하기 끝항 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등차 중항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첫 항하고 끝항의 절반 이거 정 가운데 숫자였지. 뭐 예를 들면 1, 4, 5, 7, 9 이렇게 있을 때 맨 앞 거랑 맨 뒤에 거 더한 다음에 반띵한 게 바로 정 가운데 있던 한 5였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앞으로 평균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또 나와 있는 요 n이라는 건 당연히 무슨 뭐의 개수야? 총.
항의 개수겠지. 됐냐? 그래서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한글로 이렇게 대답하자. 평균 곱하기 뭡니까? 평균 곱하기 항수다. 이렇게 한글로 대답할 것. 오케이? 물론 이 공식도 알긴 해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만 알면 안 되겠지. 당연히 셋 다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문제 상황마다 써야 될 공식이 조금씩은 다르거든. 왜냐면 생각해봐. 평균이라는 걸 구하려면 당연히 뭐랑 뭘 알아야 돼? 첫 항이랑 끝 항을 알아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난 끝 항을 모르겠는데 공차만 알아. 그러면 이 공식이 훨씬 낫겠죠. 이해돼요? 물론 다 돌고 돌면 다 구할 수 있지만 빠르게 구하려면 첫 항이랑 공차만 알면 일단 머리 비우고 공식에 들어가는 게 낫겠고, 첫 항이 뭐고 끝 항이 뭐고 항이 총 몇 개인지만 알면 이 평균 곱하기 항수가 더 들어가겠지. 자, 이걸 이용하면 등차 수열의 합을 좀 재밌게 계산해 볼 수가 있다.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 한 A의 15 정도까지 더 해볼게요. 자, 봅시다. A의 1부터 A의 2 이런 식으로 옴뇸뇸뇸뇸 해가지고 A의 15 이렇게가 있다고 치자. 되게 쉽습니다. 자, 맨 첫 번째랑 맨 가운데의 평균, 정 가운데는 A 얼마가 있을까요? 8. 그냥 단순히 1과 15의 평균 구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평균이 A의 8이야. 그게 몇 개 있게? 항수 몇 개야? 15개. 1부터 10은 15개. 그러니까 A8이 몇 개 있다? 15개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S의 15겠지? S의 15는 15 곱하기 A8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연습 좀 해볼게. 질문. S의 11은 뭐가 몇 개 있게? 머리를 천천히 생각해봐. 첫 항은 당연히 A1이고 끝 항이 A 얼마? 11. 그럼 가운데는? 그럼 A6이 당연히 11이니까 몇 개 있는 거야? 11개 있는 거지. 이러면 굳이 막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일반 항만 구하고 11배 하면 되니까 편하단 말이지. 이번에 이런 거 해볼까? S의 9. 맨 끝에가 뭐야? 그럼 1과 9 반띵해봐. A5가 몇 개 있겠냐? 9개. 좋아요. 그럼 이번엔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 S의 11 빼기 S의 2. 일본은 좀 어려운 얘기 한 건데 천천히 해보자. 이거는 첫 항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얘는 첫 항부터 어디까지? 그럼 빼버리면 A의 뭐부터 뭐까지냐? A3부터 10까지. 그렇지. 이렇게 써놓으면 금방 끝나요. 아, 일단 가운데는 얼마고? A7. A7. 개수는 몇 개게? 개수만 잘해봐. 9개. 11개 있는 데서 2개 치우면 9개 아니냐? 9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갈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잠깐 비상. 만약에 항이 짝수개면 어떡할 거냐? 내가 예시를 10 얼마로 들어놨을까? A8 정도로 들어놨군요. 봐봐. A의 1, A의 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서 A의 8까지를 더해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A1과 A8의 정 가운데는 항이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오로지 여기 등차 수열에서만은 A1과 A8의 평균을 일단 1과 8 평균은 얼마니까? 4.5잖아. 평균을 A의 4.5다라고 하고 계산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생각해볼게. 일단 증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 일단 일반항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AN이 A 플러스 N-D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A1은 A고요. A8은 A 더하기 몇 D? 7D. 그럼 이것들 더하면 몇 D? 2A 플러스 7D지. 그 다음 원래 수열에서 여기에 0.5 아니면 0.3 이런 소수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등차 수열에서만 미친 척하고 잠깐만 A의 4.5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했다고 쳐볼게. 그럼 A의 4.5는 A 플러스 몇 D야? 3.5D죠. 그리고 아까 양옆에 합은 가운데 몇 배? 2배. 그럼 이 색이 딱 2배 보니까 2A 플러스 7D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등차 수열 이미지가 뭐였겠죠? 저 자동차 쉽게 소동. 등차 수열 이미지. 한글로 아까 하라 했어. 직선. 직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1참수가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에다가 정역 1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이 A의 1이야. 여기에 함수값이 A의 2야. 그지? 그러면 A1과 A2의 평균. 여기는 당연히 반띵이가 2분의 A1 플러스 A2라고 쓸 수 있겠지, 함수값은. 근데 이게 직선이다 보니까 여기의 X값은 뭐가 되겠냐? 절반이니까 1.5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을 내가 A의 1.5다, 즉 1과 2의 반띵이다 라고 해도 괜찮다 이거야. 뭐기 때문에? 등차 수열, 직선. 그 말은 이 0.5와 같은 표현을 다른 수열, 등비 수열에 쓰면 될까? 안 됩니다. 오로지 등차 수열에서만 허용되는 좀 야매 같은 표현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짝수일 때도 굳이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A1부터 A8까지 합 A 4.5가 몇 개 있다? 그렇지. 그래서 S의 8은 넓은 데다가 쓰자. S의 8은 A의 4.5가 8개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난 0.5 싫은데 그럼 이렇게 해도 당연히 등차 수열하고 뭐 곱하기 뭐였지 한글로? 평균 곱하기 함수. 근데 평균은 뭐 더하기 뭐의 반띵이야? 첫 끝에 반띵이야. 그럼 당연히 A 4.5가 싫으면 뭐 더하기 뭐의 반띵? A 플러스 A. A1 플러스 A8의 반띵 곱하기 얼마? 8.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이 상관이 없다. 하나만 더 해서 넘어갈게. S의 10은 뭘까요? 자, 맨 끝에가 뭐야? 10. 그럼 1과 10 생각하면 되겠지. 몇 개 있겠냐? 10개. 10개 있겠지. 됐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을 대칭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됐냐?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를 조금만 다시 연습하고 갈게. 이 부분 좀 잘 해놔야 돼.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이거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뭐 예시는 간단해요.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자, 일반항 AN이 3n-의 7이다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때 S의 12를 구해주세요. 바로 가보자. 일단 11개 있겠지. 뭐가? A. 그렇지. A의 6. 자, 그러면 11 곱하기 A6 얼마냐? 11. 준겸이 얼마냐 이거? 120.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엔 AN이 4n-2야. 근데 S의 12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석이 S12는 일단 평균이 1이랑 12 생각해. 6.5. 오케이. 맞네. 그러면 A의 6.5가 몇 개 있는 거야? 12개. 12개. 자, 그럼 A의 6.5 종민이 대입해봐. 24. 24 곱하기 12 이거 얼마야? 288. 이런 거 암산할 때 당연히 12에 제곱한다면 2배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 정도 계산하시고. 이거 1초만 해봐. 25 곱하기 30이 얼마야? 안 나오냐? 1초만 얼마야? 800. 800 잘했어. 어떻게 했어요? 오, 이게 그냥 되고 개천재인데. 25가 암산을 연습하는 팁인데 방금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2로 봐서 12의 제곱정도 외우니까 하고 한 게 편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인수분해를 자꾸 해가지고 편한 계산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 32가 뭐 곱하기 뭐게? 4. 그래서 이제 4랑 25가 만나면 100이다 정도 기억해두면 800 이런 좀 빨리빨리 나올 거거든. 이건 어떨까? 24 곱하기 15 이거 한번 해볼까? 360. 뭐 이건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뭐 5 곱하기 3 정도로 쪼개서 120이 3개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 네, 이런 식으로 암산은 수원수투 하면서 이제 복잡한 계산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 계산이지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암산 좀 해보려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시. 요게 좀 중요한 건데 A2가 3이고 A의 9가 7이야. 근데 나보고 S의 10을 구하래. 자, 일단 S의 10은 뭐의 몇 개 있는 거지? A에 5.5가 10개 있는 거겠지. 근데 A의 5.5 구하려면 뭐야? 이제 7칸 동안 4 커졌으니까 공차는 7분의 4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봐. A의 1, A의 n 이게 끝항이라고 치자. 이게 첫항이야. 자, A1과 AN의 합이랑 얘의 한 칸 안쪽과 얘의 한 칸 안쪽인 A의 n-1 이것들의 합 뭐 할까? 같겠지. D만큼 커졌고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A의 5.5를 구할 때 이번엔 이거 굳이 A의 5.5라고 가지 말고 생각해보자. A1과 A10의 반띵이지. 왜냐면 S의 10을 보면 처음엔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 근데 A1 몰라, A10 몰라. 하지만 A1 플러스 A의 10이 얘 더하기 얘랑 똑같은 게 느껴지냐? 그쵸? 한 칸 더 커졌고 한 칸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얼마다? 10이다. 따라서 합은 50이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다가 진짜 양끝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가운데 몇 배? 2배. 이게 등차수열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로 간다. 등차 수열의 블록합입니다. 뭐 블록이라는 용어는 그냥 내가 수업 때 쓰는 용어니까 다른 쌤은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 배웠던 적이 있는 거라면 내 용어는 이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봐봐. A의 1부터 쭉 나열해가지고 A의 10, 그 다음에 A의 11, 뭐 A의 20도 있을 거고 A의 21부터 쭉쭉쭉 A의 30, 뭐 이렇게까지 수열이 나열되어 있다고 치자. 근데 이번에는 A1부터 A10까지만 더해봐서 이거 첫 번째 블록으로 만들고 10개 묶었지? 여기다 10개들이 블록을 만들 거야. A의 11부터 20까지 10개의 덧셈. 그 다음 A의 21부터 A의 30까지도 10개들이 블록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블록 합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잘 봐봐. 질문할게. A1이 A11이 되려면 몇 D 더 해야 돼? 10D. 그럼 그 다음 A2가 12 되려고 해도 10D. 마지막에 10이 20 되려고 해도 10D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 첫 번째 블록 전체가 이거가 되려면 총 몇 D 더 해야 돼? 그치? 10D가 몇 개라서? 10개라서 이거 총 100D 더 해야 돼. 자, 마찬가지로 11, 21, 마지막으로 20, 30 될 때까지 10D, 10D, 10D씩 10개 필요하니까 똑같이 얘가 세 번째 블록이 되려고 해도 몇 D가 필요해? 100D가 필요하지. 아무튼 같은 걸 더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들 또한 또 무슨 수열이 이뤘다고? 등차 수열이 이뤘다. 같은 개수끼리 묶어서 블록을 만든 것들, 그들은 또다시 등차 수열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모의고사에도 있고 뭐 내신에도 꽤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으로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example 1 해놓고 S10이 5래. 그 다음에 S의 20가 30래. 예시는 책에 있는 거 똑같이 하니까 왔다 갔다 보면서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S의 30의 값을 구해보래. 자, 블록합은 똑같은 개수끼리 묶어야 되거든. 그럼 일단 질문할게. 뭔가 10, 20, 30이니까 몇 개들이 한 블록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 10개들이 일단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메모를 해볼게. A의 1부터 A의 10, A의 11부터 A의 20, A의 21부터 30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고
이 합들을 표시해볼게. 자, S10이라는 건 요만큼일 거야.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게 5라는 거지. 대답 잘해야 될 거야. 이거 얼마게? 20. 아, 좋습니다. 그지? S20는 처음부터 다 더한 게 30이 될 거야. 근데 앞에 5만큼 빠졌으니까 얘는 25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똑같은 10개들이 박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무슨 수를 이뤘고? 등차수를 이뤘고. 그렇다면 A의 21부터 30까지는 여기는 얼마다? 45. 자, 그렇다면 S30는 이거 다 더한 걸 테니까 얼마다? 7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맞냐?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어떤 똑똑한 사람은 A20부터 30가 얼마인지 몰라도 답을 낼 수가 있대. 왜 그럴까? 가운데 게첫 글탑에 의라서. 그렇지. 이것을 또다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본다면 세 개의 합은 가운데가 몇 개 있으면 돼? 두 개. 세 개의 합은 세 개. 가운데가 3개, 평균이 3개 있으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얘 더하기 얘가 이걸 2배, 게다가 얘 더한다 해도 되지만 3개 항의 합은 가운데 3개죠. 그래서 여기를 굳이 몰라도 이거만 보고 바로 7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이냐? 이런 식으로 블록합에서도 아까 했었던 대칭성 이런 거 계속 사용을 합니다. 자, 또 예시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여기다 하자. S5가 10, S의 15이 60, 그 다음에 A의 13을 구해보래. 자, 일단 뭔가 5, 15, 그러니까 이번에 몇 개들이 한 블록을 생각해볼까? 같은 개 수끼리 묶어야 되니까 5개 같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써볼게. A의 1부터 A의 5, A의 6부터 A의 10, A의 11부터 A의 15까지 쓰겠습니다. 자, S5가 10이면 여기 10이고 S의 15가 60이면 야, 이것을 다 이거랑 이거를 다 더해서 60이야. 그죠? 아까 여기서 했던 생각을 하면 여기가 바로 채워지지. 20. 얘 3띵, 여기 20. 뭐 당연히 12, 10이니까 3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의 13 거야, 13. 뭐냐? 갑자기 요 가운데 구하라는데. 얼마일까? 10. 자, A의 13이 어딘지 보자. 11, 12, 13, 14, 15. 바로 요 5개의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야?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면 이 30은 가운데가 몇 개 있었던 거야? 이것도 한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평균이 5개 있었던 거겠지. 그게 30이었으니까 가운데는 얼마일 거다? 이렇게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결국은 블록합끼리도 등차 수열이다라는 개념에다가 아까 했었던 대칭성, 평균의 몇 배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한 거야. 됐죠? 오케이. 책에는 내가 잘못 썼다. 책에 왜 14로 나와 있냐? 뭘 고쳐야 되냐 보자. 예시 2번 확인해 보자. 아, 마지막이 는 30인데 20으로 돼 있네. 고쳐둬라. 그러니까 A13은 6이겠죠. 오케이. 자, 일단 한번 쉬고 그 다음에 9페이지부터 더 어려운, 더 중요한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쉬어야 할게요.